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 내용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동명대학교 김정남 교수입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10명 중에 1명은 동성애 성향으로 고민하거나 자신을 성소수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한 10%, 대략 한 10% 정도 성 정체성으로 인한 고민이나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 심한 갈등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해서 가출과 자살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청소년 자살 요인의 30%가 동성애로 인한 것이며 청소년 자살의 40%가 성소수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일반 청소년보다 더 높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찾기도 하지만 상담 장면 안에서 혹은 상담자에게서 차별과 압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4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소수자의 83%가 상담 경험이었고 17%만이 상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상담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58%,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41%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를 접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자들도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준비도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및 기술, 자료가 부족하여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자들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상담자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편감이나 양가 감정을 지니고 있고 수용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내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미국 상담학회와 미국 심리학회를 상담 가이드라인을 번역 검토하였고 국내의 성소수자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LGBT 상담학회의 LGBTQIA 내담자를 위한 상담 명랑 가이드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성소수자 상담을 위한 상담 역량 가이드라인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생물학적, 가족, 문화, 사회, 경제적, 심리, 사회적 요인이 애정, 지향과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의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물학적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성소수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소수자로서의 기질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정지향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유동적 혹은 유동적일 수 있고 한 개인의 일생을 거쳐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과 관계에 이들의 애정지향과 성별 정체감을 통합시킬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의 잠재력이 있음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청소년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내재된 성소수자 혐오와 편견을 확인하고 상담 및 심리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편견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화된 성소수자 혐오가 개인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성소수자들에 대한 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특정 명칭들을 맥락 속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화가 필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내담자가 선호하는 명칭이나 용어를 존중한다. 이성애주의와 성차별이 성소수자의 애정지향, 성별 정체성, 행동의 건강한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세계관이자 가치체계임을 인정한다. 성소수자 개인들의 상호 교차적인 정체성 및 그에 수반하는 발달 과정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해한다. 상담 관계에서 애정지향은 개인마다 고유한 것이며 다양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내담자가 선호하는 명칭, 파트너를 칭하는 용어, 그리고 커밍아웃의 정도를 포괄해 내담자 개인이 결정한 정체성을 그 자체로 긍정하고 지지한다. 애정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에 관한 잘못된 오해 또는 신화를 자각한다. 상담자 자신의 애정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상담 관계에 관여되며 상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자기 개방을 신중하게 내담자에게 이로울 경우에만 사용한다. 바이섹슈얼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성소수자와 이성애 커뮤니티 모두에게 양성 혐오를 겪는다는 점을 이해한다. 임상 관련 서류와 접수 과정에서 성소수자 개인들을 포용하고 긍정하도록 반드시 보장한다.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성애자나 시스젠더라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의 커밍아웃 과정은 자신만의 것이다. 상담에서 성소수자 이슈들을 다루기 위한 인식, 지식, 그리고 기술을 꾸준히 모색한다.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성소수자 요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상담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눈덩이 표지 방법을 통해서 상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모집하였고 이에 참여한 사람은 총 8명이며 이들에게 참여 동의서를 받고 50분에서 90분 정도의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녹음하고 축구록을 작성한 다음에 합의적 질적 분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개 영역 31개 하위 범주를 도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4사례 이상의 경우에는 전형적, 2사례에서 4사례인 경우에는 변동적, 1사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분석해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적인 고려를 하였습니다. IRB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에 대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실제 대상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가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변동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로서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다 변동적인데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고민 없이 성 정체성을 받아들인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로서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주변의 시선에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변동적으로 가족과의 갈등, 아우팅을 당해서 고통스러움, 그리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에서의 커밍아웃,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로는 상담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중반에 밝혔다. 변동적인 사례로 있었고요. 성소수자로서 제대로 이해받기 위해 처음부터 밝혔다도 세 사례가 있었습니다.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밝히지 못함의 사례도 있었고요. 커밍아웃이 상담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상담자의 역전이로 성정체성을 부정당했다, 상처를 받는 경험과 상담자가 성소수자로서 나를 존중해줌,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상담자에 대한 신뢰감이 커짐, 그 다음에 상담자가 한결같이 대해줘서 도움이 됨, 상담자의 나에 대한 이해가 커짐. 기본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커밍아웃이 상담에 미친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역전으로 인해서 성정체성을 부정당해서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힘들었던 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자의 몰이해,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김, 성소수자임을 숨겨야 하는 경우에 힘들었고,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담이 도움이 되는 점, 전형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졌다는 것이었고요. 변동적으로는 존중받는 경험을 함, 나에 대해서 알게 됨, 고통 속에서도 버텨내는 힘이 됨. 그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자에게 바라는 점, 전형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람, 그 다음에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기를 바람이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성소수자 문화를 제대로 알기 바람, 모른다는 자세로 경청해 주기를 바람, 비밀 보장에 대한 믿음을 주면 좋겠음 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자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는데요. 한 10명을 모집하였고, 그 면담을 한 후에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 결과 총 11개 영역에서 43개 범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5사례 이상인 경우에는 전형적, 2에서 4사례인 경우에는 변동적, 1사례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례로 보고 분석해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담자가 성소수자임을 알게 되는 과정은 다른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밝혀짐이 전형적으로 나타났고, 변동적으로는 접수 면접 시 본인이 밝힘, 상담 초기에 어렵게 밝힘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후 상담자의 심리적 특성은 전형적인 것으로는 상담에 대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변동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성소수자의 이해에 대한 부족감,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걱정,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런 게 변동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소수자임을 알게 된 것이 상담 개입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 변동적이었는데요. 성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 개입을 주저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상담과 별반 다름없이 진행됨.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자 함. 이렇게 할 경우에 상처를 줄 수가 있겠죠. 성소수자에게.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느낌. 또 변동적으로 있었습니다. 상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평소 태도. 사회적으로 부정되는 대상이므로 전환의 여지를 둠. 이거는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성적 지향의 다양성을 인정함. 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착에 대한 증상으로 봄. 이 부분도 좀 내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5번째, 성소수자에 대한 평소 태도가 상담에 미친 영향.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내담자를 인정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성소수자의 상담의 어려움은 1.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기가 어렵다. 전형적으로는 이해의 한계로 공감하기가 어렵다. 내담자의 고통에 압도되어서 상담자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었고, 다른 상담과 비교되는 성소수자 상담의 의미는 상담자로서 대상의 지평을 넓혀주는 경험이 되었다. 성적 편견으로 인해 고민되는 상담이었다. 성소수자 이해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 혼란스러워서 답을 찾지 못한 상담이었다. 대상만 다를 뿐 다른 상담과 다르지 않았다. 8번째, 상담자의 성이 상담에 미친 영향. 성적인 대상으로 여길 경우에 불편했다. 동성 내담자는 발달상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있었다.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가 있었습니다. 자, 앞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조사와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자의 요구조사를 통해서 교육 내용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우선은 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 점검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자기인식 점검, 호모포비아란 내재된 호모포비아 점검하기 등을 통해서 상담자로서의 자기인식을 점검하는 것이 성소수자 상담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성소수자의 개념, 청소년 성소수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 과정, 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성소수자의 성, 그 다음에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보면 성소수자 상담의 개념, 상담 목표, 상담자의 자세, 성소수자 상담자가 겪는 어려움, 성소수자 상담의 부적절한 개입을 상담의 기초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 상담 개입 방법,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그다음에 성별 정체성과 성별 표현, 동성애 혐오 성괴롭힘,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상담 과정에서의 커밍아웃을 해왔을 때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해 가야 하는지,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하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커밍해야 하는지, 부모들에게 커밍아웃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겪는 상담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는 향후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자원회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상담한 상담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는 향후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매뉴얼은 향후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매뉴얼은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개발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매뉴얼은 일반 성소수자 상담에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